여러분, 왜 사세요? 그냥 사라지니까 사나요? 나는 왜 살까?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 삶이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행복해지려고 사는 걸까? 그럼 나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건가? 결국 우리는 왜 사는 걸까요?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제가 구피를 키우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 사주에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무실에 작은 어항 하나를 들여놓고 그 안에 구피를 9마리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물도 자주 갈아주고 박테리아도 넣어주고 초도 심어주고 어항 청소도 꼬박꼬박 해주면서 신경을 정말 많이 썼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구피가 한 마리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2마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2마리 중에 한 마리조차 오늘은 상태가 안 좋아요. 처음에 9마리가 다 비슷해 보였는데 한 마리씩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저 아이는 이제 곧 죽겠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죽기 전에 구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먼저 먹이를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어항 밑에서 꼬리를 조용히 살랑살랑 흔들면서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보여요. 가끔 수면 위로 아주 가끔 올라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계속 정적으로 꼬리 만들면서 간신히 떠 있어요. 여기저기 헤엄치지 않아요. 그저 물속에서 떠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여요. 꼬리를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오늘 남은 2마리 중 한 마리가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 이 친구도 곧 세상을 떠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죽기 전에 물속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몸이 뒤집히지 않도록 버티는 것이 이제 제 눈에 보여요. 평형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러다가 결국 움직임이 멈추고 몸이 뒤집혀져서 죽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간도 마지막에 저렇게 사투를 벌이다 죽을까? 그런데 죽기 전에만 저런 힘을 내지 말고 사는 내내 저 구피처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진짜 삶 속에서 그 과정 중에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물속에서 뒤집히지 않으려고 끝까지 꼬리를 흔드는 그 구피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있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나이가 52세다 보니 이상하게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쩌면 오래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가정해보면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남에게 보여지는 것 말고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던 일을 해보고 있고 죽기 전에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것들 그래도 꼭 한 번쯤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해본다면 잘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살면 이 자체로 기쁨이 되고 삶의 에너지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나의 삶의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종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말과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래야지만 진짜 제 삶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덕을 쌓고 싶다. 큰 덕이 아니더라도. 그냥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 좀 힘이 됐으면 좋겠고 또 내가 하는 행동이 도움까지는 안 가더라도 피해는 되지 말았으면 좋겠고 조용하게 고요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에게 의미 있는 일들로 남은 생을 채우고 싶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에게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삶의 의미는 어떤 상황에도 존재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해요.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존재라고 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면 아무리 극한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해요. 이 프랭클린의 로고테라피라는 개념이
저는 좀 궁금해졌어요. 그는 말했어요. 인간은 행복이나 쾌락보다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본능적인 동기를 가진 존재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삶의 시간들에 가치를 부여하고 싶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저 또한 그런 본능적인 동기를 가진 존재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울함, 공허함, 절망감이 생기고 또 반대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는 말해요. 인간은 주어진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만큼은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는 말 같아요. 고통 속에서도 내 삶의 의미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런 자유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빅터 프랭클은 로고테라피라고 해서 이 세 가지 길을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적 가치입니다. 무언가를 만들거나 성취함으로써 사람들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해요. 공부하거나 예술활동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가 발견된다고 해요. 두 번째는 경험적 가치. 사랑하거나 자연 속에 있거나 예술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세 번째는 태도적 가치. 피할 수 없는 고통이나 시련 속에서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지 그 태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 세 가지 가치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창조적인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때는 사랑도 하고 또 예술과 자연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시련에 놓이기도 하잖아요. 삶이 힘들 때 나는 왜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 들 때 그 이유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면 그 고통을 없앨 수는 없어도 견딜 수는 있다고 저자는 말해요. 이것이 바로 로고 테라피의 철학이에요. 죽음의 수용소를 읽으면서 이 철학의 깊이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만일 고등학생이 이 책을 읽고 이 내용을 탐구 보고서로 정리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10대라고 하더라도 10대의 삶 속에도 창조적인 활동이 있고 사랑을 하기도 하고 예술을 경험하고 도전과 시련 속에서 자신의 태도와 스탠스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런 학생이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한다면 이건 단순한 독서활동이 아니에요. 깊이 있는 철학적 성찰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의대 진학을 하려는 학생이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루는 이 책을 통해서 타인의 생명에 대한 그 무게감을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어 과목에는 국어 시간에 국어 과목의 탐구 보고서로 문학적 감상문으로 연결시켜도 되고 또 윤리 과목에 있어서는 실존주의와 연결된 철학적 탐구 보고서를 쓸 수도 있어요. 또 진로 활동으로는 정신의학과 로고테라피 관점으로 탐구 보고서를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또래 친구들이 느끼는 우울함, 공허함, 무기력 같은 감정을 조사하고 그것을 로고테라피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또 의미 있는 탐구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책은 단지 어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10대에게도 충분히 울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자신의 진로와 연결되고 또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방향성을 탐구할 수도 있어요. 확장 도서로는 삶의 의미를 다루는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이 있는데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알베르 까무의 시지프 신화,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 등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어빈 얄럼의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